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조직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시경 조직검사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펠로우 선생님께서 내시경을 배우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위내시경 목 넘기기가 어렵지만 점차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대장 내시경의 삽입, 대장 용종 절제술 등이 고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려웠던 것은 위 병변의 관찰과 조직검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검사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조직검사는 내시경 검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환자에서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하지 않으면 무척 곤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래전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도중 위궤양 같은데 서비스로 조직검사를 해드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일 후 위암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검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조직검사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각 부에서 깊은 궤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검사는 없었고 2달 후 그리고 5달 후 추적 내시경 검사가 행해졌습니다. 위각부 병소는 호전되었는데 전정부 대만이 이상하다고 의뢰되었습니다. 재검을 하였고 이상하다고 의뢰되었던 전정부 대만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각부의 궤양 반응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였고 저분화 위선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궤양성 위암이 위산분비 억제제 투여 후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던 경우입니다.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환자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정부 소만의 위궤양인데 첫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포함한 위궤양 치료를 하였습니다. 3개월 후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위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조직검사에서 위음성이었던 경우입니다. 위암에 대한 조직검사의 민감도는 100%가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작은 위암에 대해서는 대략 80-90% 정도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성 위궤양의 첫 번째 추적검사에서는 반드시 조직검사가 필요합니다. 앞 환자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전정부 소만의 위궤양인데 첫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위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궤양성 병소에서는 최소한 2번 이상의 조직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 내시경 전에도 조직검사는 필요합니다.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치료에 들어갔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용종 절제술 후 의뢰된 환자입니다. 야마다 타입 3 용종에 대하여 용종 절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1형 조기 위암이었고 멀티플 라테랄 마진 포지티브였습니다. 일주일 후 추적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레지듀얼 캔서가 확인되어 수술을 위하여 의뢰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용종은 조직검사 후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치료보다는 바른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전에 암으로 진단되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증례는 전정부 소만의 과형성 용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직검사에서 분화가 좋은 위선암으로 나왔습니다. 충분한 리섹션 마진을 확보하여 원피스 리섹션을 하였고 최종 병리 결과에서 완전 절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직검사의 유무에 따라 이와 같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조직검사는 어디서 몇 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원칙은 함몰형 병소의 엣지에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엣지와 비슷한 용어로 마진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엣지는 선이고 마진은 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궤양의 엣지는 샤프하고 마진은 이데마터스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직검사는 엣지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항상 엣지가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일본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 위암의 유형에 따라 어느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하였을 때 암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GC2C형은 함몰부 바닥에서 조직검사를 하면 좋지만 EGC3형은 바닥보다 엣지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GC3형의 바닥은 조직 괴사에 의하여 암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른 양성률을 조사한 국내 연구입니다. 튜머 아일랜드에서는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우터 마진, 탑 마진, 이너 마진, 베이스의 암 진단율은 생각만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너 마진의 진단율이 다른 부위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몇 개의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982년 닥터 그라함은 7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전공의 시절 선배들로부터 6개 이상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3개 정도면 무난하다고 합니다. 정확히 타겟 바이옵시를 한다면 많은 수의 검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조직검사의 수는 내시경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양성 위궤양이나 조기 위암에서는 3개, 진행성 위암에서는 6개, SMT에서는 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조직검사는 내시경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미란, 발적, 용종에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증례에서는 9곳에서 조직검사가 시행되었고 모두 비특이적 위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직검사를 한다면 검사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합병증 위험은 높아집니다.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만 한 환자에서 4곳 이상 조직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눈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첫 조직검사로 인한 출혈이 두 번째 조직검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혈액이 흐르는 방향, 즉 디펜던트 에어리어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환자는 레프트 데쿠비투스, 즉 왼쪽을 아래로 누워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 결과 푼두스가 디펜던트 에어리어가 됩니다. 다만 전정부에서는 혈액의 방향이 푼두스가 아니라 십이지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을 뿌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살펴본 후 첫 조직검사가 두 번째 조직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순서를 조정하면 좋습니다. 조직검사 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표시와 적절한 추가 처방입니다. 전정부 랜덤 바이옵시에서 선종이 나와 의뢰되었습니다. 조직검사 전 사진이나 조직검사 후 사진이 없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검사 전후에는 어디서 검체를 얻었는지 사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겸자로 병소를 잡는 순간 또는 조직검사 직후 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좌측은 검체를 채취하는 순간, 우측은 조직검사 직후 약간의 출혈이 있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남겨놓기 바랍니다. 팩스 시스템의 마킹 기능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겸자로 표시하기 혹은 조직검사 직후 촬영하기를 잊은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내시경 결과지에는 병소에 대한 정확한 소견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양성 위궤양이나 함몰형 조기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치, 크기, 모양, 엣지, 마진, 바닥, 주름의 변화 등을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성 위암에서는 업-B의 결과에 따라 항암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진행성 위암에서 조직검사를 처방할 때 업-B 검사를 함께 의뢰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빠지면 항암 치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기생충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회충, 편충, 요충, 아니사키스, 아시아 조충 등이 흔한 편입니다. 크기와 모양으로 대강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기생충 학자나 미생물 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거한 기생충은 올바른 수액의 적당한 통에 넣어서 기생충학 교실이나 미생물 검사실로 보내야 합니다. 생리식염수가 가장 좋습니다. 포도당이나 증류수에 기생충을 넣으면 삼투압 때문에 자세한 관찰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생충 검사실 전화번호와 검사 코드를 알아두면 환자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에도 약간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도에서는 천공을 고려해야 하지만 위에서는 출혈이 중요합니다. 가장 무서운 경우는 정맥류 조직검사입니다.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 질환 환자에서 식도 정맥류는 비교적 흔하고 전형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실수로 조직검사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정맥류는 모양도 다양하고 부분적인 발족도 가능하므로 조직검사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정맥류가 의심되면 절대 조직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사진은 간경변 환자의 위 정맥류입니다. 절대 조직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간 질환이 아니더라도 위 정맥류는 가능합니다. 췌장이나 비장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위 정맥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 조직검사를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출혈 증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직검사 2시간 후 CT 검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입니다. 즉시 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클롯을 제거한 후
클리핑으로 지혈하였습니다. 조직검사 7일째 혈변을 보았던 환자입니다. 내시경 검사 후 PPI를 투여하였습니다. 또한 내시경 치료 후 경과 관찰 중인 환자에서 위체 상부 후벽의 위암 의심 병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직검사 2점을 하였는데 블러드 우징이 지속되었습니다. 즉시 2개의 클리핑을 하였고 회복실에서 1시간가량 관찰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클리핑으로 즉시 쥐혈된 경우에는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직검사는 선암이었습니다. 비록 클립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ESD 시술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암 의심병소가 발견되었는데 아스피린 복용 중이라는 이유로 조직검사 없이 의뢰되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일반적인 조직검사는 약물 중단 없이 그냥 시행하도록 공고되고 있습니다. 조직검사에 따른 출혈 위험성은 낮은 반면 약물 중단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은 높기 때문입니다. 잠시 끊더라도 3, 4일을 넘기지는 마십시오. 5일 내지 7일 무렵부터 심혈관계 합병증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ESD 전 아스피린을 일주일 정도 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간혹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곤 하였습니다. 증례는 위암 진단 후 ESD를 위하여 아스피린을 끊은 지 6일째에 멀티플 엠볼릭 인팍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면서 증세는 호전되었습니다. IV 컨티뉴어스 헤파린을 사용하던 중 4시간 정도 헤파린을 끊고 ESD를 시행하였고 ESD 후 즉시 헤파린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조기유암 내시경에서 아스피린을 끊지 않거나 3, 4일 정도만 끊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위하여 아스피린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출혈은 대부분 간단한 지혈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조직검사는 2mm 정도의 조직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조직검사 후 괴사로 인하여 큰 조직 결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직검사 후 병소의 모양이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고도 이형성으로 의뢰된 환자입니다. 첫 검사 당시에는 플랫 디프레스드 리전이었고 궤양은 없었습니다. 의뢰 후 시행한 검사에서 얕은 궤양이 관찰되었습니다. 조직검사로 인한 궤양입니다. 양성 위궤양 환자입니다. 조직검사 4점 시행 일주일 후 내시경 재검을 하였습니다. 궤양이 훨씬 커졌습니다. 조직검사로 인한 변화로 추정하였습니다. EGC2B입니다. 첫 내시경 검사 10일 후 내시경 재검을 하였습니다. 첫 검사에서 플랫 페일 이레귤라 뮤코자로 관찰되던 병소의 중심부에 얕은 분화구 모양의 궤양이 생겼습니다. 조직검사에 의한 변화입니다. 위 전정부 대만의 조기유암에 대한 조직검사 후 깊은 결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깊은 궤양은 반흔을 남길 수 있습니다. ESD 도중 병소 중안부의 리프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스카가 뚜렷하였습니다. IT2 나이프를 이용한 디렉트 커팅 방법으로 서뮤코잘 다이섹션은 가능하였습니다. 조직검사를 할 때 너무 많은 조직이 물린 것 같으면 잡았던 겸자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직검사의 민감도 정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검사는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러분은 암과 정상을 디지털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암은 암이 아닌 것과 아날로그적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회색 지대에서는 암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암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직검사의 정확도가 좌지우지됩니다. 조직검사는 부분적 검사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짐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앙의 작은 사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이 해바라기에 꿀을 빨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짐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ESD 혹은 수술 후 병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첫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검사의 한계입니다. 암을 의심했는데 조직검사에서 암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내시경 유관소견, 즉 어느 정도 암이 의심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강력히 암이 의심되면 즉시 수술이나 ESD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면 즉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EGC2C가 의심되면 재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 위궤양의 가능성이 높으면 궤양에 준하여 치료하고 2개월 후 내시경 재검을 하면 됩니다. 요컨대 어느 정도 암이 의심되는지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입니다. 위 전정부 일부를 제외한 위 전체에서 위벽과 주름의 비유가 관찰됩니다. 병변과 정상의 경계인 전정부 중앙 부위에서는 수도 파일로릭 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륨 검사와 CT에서도 합당한 소견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즉시 수술을 의뢰해야 합니다. 위체 하부 대만에 융기 부위가 있고 그 중앙은 깊게 함몰되어 있으면서 주변으로부터 주름이 모이는 양상입니다. 비록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진단은 틀림없습니다. 즉시 조직검사 재검을 하였고 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엣지의 이너사이드에서 정확히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간혹 이렇게 큰 암도 첫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궤양의 바닥에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면 조직괴사로 인하여 암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시 재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점막하 종양에 비하여 전체적으로는 플랫하고 표면은 불규칙합니다. 즉시 재검을 하였고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직검사와 관련된 몇 개의 흔한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위내시경 조직검사에서 디스플라지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적 접근을 해야 합니까? 조직검사에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면 진단명은 선종입니다.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면 저도 선종,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오면 고도 선종입니다. 그런데 치료 후 진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이형성의 1 내지 5%가 암으로, 고도 이형성의 3분의 1 정도가 암으로 진단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치료 원칙입니다. 고도 이형성은 원칙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가급적 앙블록 리섹션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ESD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저도 이형성은 고도 이형성보다는 레스 인베이시브하게 선택합니다. 크고 뚜렷한 함몰 돌출 부위가 있는 경우는 내시경 절제술을 선택합니다. 작고 납작한 병소, 전신 상태가 나쁜 경우는 APC 소작술 또는 경과 관찰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티어리어 월이나 카디아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의 조직 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턴 앤 석션 테크닉을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검사의 컵을 연 상태로 내시경 말단에 바짝 붙입니다. 내시경 자체로 병소에 접근하면서 공기를 흡입하고 동시에 병소 방향으로 내시경 끝을 약간 틀어줍니다. 내시경 말단에 병소가 접근되면 약간 블라인드하게 조직을 얻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혈 부위를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에서 조직 검사가 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조직 검사가 매우 어려운 위치의 위암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내시경 자체로 병소에 접근하면서 공기를 흡입하고 동시에 병소 방향으로 약간 틀어줍니다. 내시경 말단에 병소가 접근되어 약간 블라인드하게 조직을 얻었습니다. 5mm 이하의 미소위암에서는 몇 개의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까? 미소위암 조직 검사는 순서에 따라 센서티버티가 달라집니다. 첫 조직 검사의 센서티버티는 92%인 반면 두 번째 조직 검사의 센서티버티는 63%였고 세 번째 조직 검사에서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첫 조직 검사 시 일발필중의 자세로 정확하게 조직을 얻어야 합니다. 미소위암이 의심될 때에는 보통 2개 정도의 조직을 채취하기 바랍니다. 위궤양에서 의외로 캔디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캔디다 감염이 동반된 위궤양은 점막하 종양 혹은 보만 2형 진행성 위암과 비슷하게 관찰됩니다. 다소 두꺼운 더티 화이트 엑주데이트로 관찰됩니다. 캔디다는 궤양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위궤양에 우연히 서식하게 된 결과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를 위한 조직 검사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교과서에서는 복잡한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헬리코박터의 위내 분포를 고려하여 위전정부 대만에서 2점, 위체중부 대만에서 2점 정도의 조직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트로픽한 부위는 피하고 비교적 정상으로 보이거나 약간 발적된 곳에서 조직을 얻기 바랍니다. 처방은 김자 스테이닝으로 내셔야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내시경을 배우다 보면 조직 검사의 결과를 교수님 혹은 다른 의사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신이 시행한 조직 검사 결과는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시경 사진과 조직 검사 결과를 비교하다 보면 내시경 실력은 금방 좋아집니다. 결론입니다. 정확한 부위에서 적절한 숫자의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한 부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조직 검사의 결과는 내시경 사진과 함께 판정하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는 조직 검사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